근데도 왜 이렇게 내리냐면 공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매매 신용을 쓴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반대매매를 유발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유발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주가라는 거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을 보게 되면은 2차전지 업황은 분명히 좋아져서 이게 반등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2차전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맞아요. 거예요. 신중하죠. 신중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얘기 질문을 한두 가지 정도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는 지금 LG엔솔이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고 LG화학도 영업이익 4천억 뭐 달할 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공매도 재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가도 안 좋고 하긴 한데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좀 우리 시장에서도 배터리 업계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또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올 1분기도 적자라고 했지만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예. YOY로 매출이 한 2.2% 늘었고 영업이익은 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40% 정도 YOY로 증가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업황이 여전히 1분기에도 길을 못 빌 거라고 생각했지만 1분기에는 점점 좀 좋아지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실적인 거고요. 작년 말에 이제 엄청난 그 재고평가선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영향도 있죠. 일종의 빅베스를 작년에 했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양극재 수출을 보더라도 단가, 중량,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MOM으로는 증가를 했어요. YOY로는 여전히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전월에 비해서는 플러스로 순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전한 어떤 저점을 뚫고서 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왜 이렇게 길을 못 펴느냐? 이게 공매도 영향이 굉장히 커요. 공매도가 보통 4건 중에 하나, 5건 거래 중에 하나, 뭐 4건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사실은 2차전지 섹터에서 계속 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는 끝쳤어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손실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손절 치지도 못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30-40%만 넘어가도 사실은 그냥 버텨야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근데도 왜 이렇게 내리냐면 공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매매 신용을 쓴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 반대매매를 유발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유발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주가라는 거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9개월을 보게 되면은 2차전지 업황은 분명히 좋아져서 이게 반등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2차전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맞아요. 거예요. 신중하죠. 신중하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서 내가 행동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가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그 하방을 좀 다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뭐 아직도 뭐 지금도 공매도가 지금도 뭐 특정 회사 이름을 그래서 그렇지만 엔캠 같은 거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계속해서 반짝반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매도를 갖다 이기고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숏커버링이라든지 뭐 숏스퀴즈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가 들어와줘야 된다는데 신규 수요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건데 결국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는 말씀이군요. 그건 이제 업황이 좋아져야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그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업황이 좋아진다는 신호나 뭔가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직은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그 전방위적인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어떤 갈짓자 행보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갖다가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뭐 사실 2차전지 섹터도 거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현재 이런 건데 항상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투자 시점이라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뭐 누구든 다 저점에 사서 뭐 고점에 팔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고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도 최근에 난 서한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투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서한에서도 하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배터리 업계는 지금 보면 반도체만 해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배터리 업계는 아직 그런 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좀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사실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존에 물리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이제 슬금슬금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신호를 갖다가 공중파 어제 JTBC인가요? 거기서도 이번에 그 관세 정책으로 최대 수혜가 오히려 배터리다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부터 많이 하던 얘기인데 내가 우리는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배제하면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밖에는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기 때지만 캐파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 배터리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단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조금씩 희석되는 건 분명할 거다. 이제 그 퇴로를 찾아갈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동안에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쏠렸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으로 쏠린 돈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트럼프 정책이 후퇴라도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결국은 그 돈들이 갈 때는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시아 신흥국으로 가든지 우리나라로 오든지 할 거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걸 갖다가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미래 전망을 저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분할을 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매수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100을 다 한꺼번에 다 때린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하워드 막스는 대부분의 미국의 그런 유명한 투자 그루들도 사실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라고 그러지 한 방에 다 몰아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도 역시 적절한 시점인 건 분명하고, 한 번에 들어가지 말고 분할해서 들어간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좀 줄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2차 전지 쪽, 이 배터리 쪽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이 좀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2차 전지나 이쪽보다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나 배터리 업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